나는 대한민국의 그레타 툰베리 수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수업을 진행하게 될 저는 곽인선입니다. 앞으로 10분 동안 우리는 기후 문제와 환경보호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볼 건데요. 수업이 끝난 후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한 퀴즈 하나 풀어볼까요? 다음에 설명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 미래를 위한 금요일, 2019년 UN 기후행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태양광 요트 대서양 횡단, 2019년 타임지 올해의 인물, 스웨덴의 청소년 환경운동가. 네, 맞습니다. 답은 그레타 툰베리죠. 우리 친구들은 금방 알아차렸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수업의 제목이 나는 대한민국의 그레타 툰베리니까요. 2003년 스웨덴에서 출생한 그레타 툰베리는 2018년 8월 스웨덴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시작합니다. 그 결과 새로운 녹색 국가가 탄생을 하고 전 세계 청소년들이 참여한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는 행사가 열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레타 툰베리와 전 세계 청소년들은 왜 거리로 나섰을까요? 환경보호 전문가들은 우리들에게 재생에너지 개발, 쓰레기 분리수거, 탄소 배출 억제, 지구온난화 대책 수립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을 해야 할까요? (2019년도까지만) 해도 미세먼지와 황사가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이 되면 우린 운동장에서 운동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미세먼지와 황사는 전 세계인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만큼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죠. 반면 2020년 올해 갑자기 등장한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팬데믹에 빠뜨렸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대비할 시간도 주지 않고 갑자기 다가왔지만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문제는 우리가 얼마든지 대비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지구온난화와 해수면 상승, 기후변화, 북극곰 이야기는 먼 나라 이야기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왔듯이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도 우리에게 직격탄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외출을 삼가고 집에서 음식을 많이 시켜 먹고 있는데요. 여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다 나와 있어요. 자장면, 피자, 도시락, 돈가스 등등 이 음식들이 과연 어느 그릇에 담겨져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우리가 편리하다고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그릇은 단순히 자연을 해치는 존재를 넘어서 해양 생물의 목숨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다거북은 비닐끈에 칭칭 감긴 채 헤엄을 치고 있고, 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뱃속에 가득 넣은 채 죽어가고 있어요. 화면은 1950년부터 2015년도까지 생산된 플라스틱과 사용 중인 플라스틱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생산된 플라스틱은 83억 톤인데요. 사용 중인 플라스틱은 25억 톤 뿐이에요. 반면에 방치되거나 버려지는 플라스틱이 49억 톤이나 됩니다. 그중 소각되는 플라스틱은 8억 톤인데 반해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은 6억 톤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 외에 코로나 이후 새로 등장한 쓰레기인 마스크가 동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은 선생님이 뉴스를 보다가 놀래서 방송국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화면인데요. 마스크 야생동물에겐 덫이라는 제목입니다. 코로나19 필수품이 된 마스크를 함부로 버려서 갈매기의 다리를 칭칭 감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갈매기는 날아가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거의 굶어 죽기 직전에 사람 손에 의해 간신히 구출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환경과 동물들에게 위협이 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답은 화면에 나와 있죠? 쓰레기 분리수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OX 퀴즈를 통해 풀어볼까요? 1번, 플라스틱 생수병은 겉면의 비닐을 떼어내고 버린다. 답은 O입니다. 2번, 다슨 형광등은 유리병류와 함께 배출한다. 자, 답은 뭘까요? 답은 X입니다. 다슨 형광등은 화면에 보는 것처럼 별도 분리 배출 장소에 배출해야 안전하게 폐기가 됩니다. 3번, 상자에 붙은 비닐 테이프나 철심 등은 제거 후 배출한다. 답은 뭘까요? 맞습니다. 답은 O입니다. 여러분 몇 문제나 맞췄나요? 세 문제를 모두 맞힌 친구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렇다면 지구 환경을 위협하는 것이 과연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뿐일까요? 기후 파업을 통해 환경운동을 시작한 그레타 툰베리가 전 세계를 향해 외치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신재생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로 나뉘는데요. 태양광, 태양열, 풍력, 조력, 수력, 바이오 에너지 등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이고 석유, 석탄, 천연가스는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인 석유, 석탄, 천연가스가 우리가 사용하는 주된 에너지라는 데 있어요. 화석연료는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해서 고갈의 위험이 있고 탄소를 배출해서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하고 해수면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 개발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화석연료 에너지를 대체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야 하는데요. 신재생 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 에너지로 나뉩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하나하나 자세히 볼까요? 태양광, 태양열 에너지는 건조기후 지역과 유럽,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고 사용되는데요. 환경오염이 없고 무한히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지별판 주위에 열과 빛이 너무 강해서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바람으로 큰 풍차를 돌려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풍력발전소는 덴마크에 세계 최초로 건설되었고요. 우리나라 대관령에 가도 볼 수 있죠. 하지만 최근 소음 발생으로 인해 인근 주민의 불편함이 호소되어 바다에 많이 건설되고 있다고 하네요. 밀물과 썰물의 차이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조력발전소는 우리나라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세계에서 최고 크다고 합니다.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의 장점은 고갈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오염 배출이 아주 적습니다. 세계적으로 고르게 보편되어 있어서 지역적 편제가 적고 국제적으로 이동이 용이해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확보를 위한 지역적 갈등이 낮습니다. 반면 저장, 수송, 대량 생산이 어렵고 초기 개발 비용이 높다는 단점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즘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기면서 새로 태어난 직업들이 많이 있어요. 폐기물에 새로운 가치를 넣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업사이클링 디자이너, 온실가스 처리 연구원, 대기오염 저감 설비 개발자, 폐기물 에너지화 연구원 등이 새로 생겨난 직업들인데요. 이러한 직업들은 워크넷이나 커리어넷에 들어가면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으니 여러분도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험활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플라스틱 가방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에코백 만들기, 신발과 가방을 만들고 남은 소가죽 자투리로 만드는 가죽 팔찌 만들기, 그리고 다 읽은 동화책으로 만드는
화복분 만들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 활동은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모두 대한민국의 그레타 툰베리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하고 화석연료를 아끼기 위해서 전기에너지를 아껴 쓰고 생활수칙과 방역 마스크를 잘 씀으로써 코로나로부터 나와 가족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으면 모두 환경보호운동 전문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10분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